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1일입니다. 14일 있으면은 6.25 70주년 기념일을 맞습니다. 6.25는 20세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과 버금가는 세계사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남침을 당하고도 국군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후퇴는 했습니다. 후퇴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하여 낙동강 방어선에서 그해 8월 격전을 치르는 가운데서 메가더 극동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를 해서 그해 9월 15일 상륙에 성공합니다. 미 해병 1사단, 육군 7사단 그리고 한국군을 포함한 7만 5천 명의 10군단 함정이 250척이 동원되었습니다. 군단장 알몬드 소장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북한군의 배후를 치는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그 13일 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에 태극기를 다시 올립니다. 동시에 부산 교두보를 공격하던 약 7만 명의 북한군은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한번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조직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기습을 받고도 항복하지 않고 후퇴만 했습니다. 요게 자유를 아는 군대와 오로지 명령만 따르는 사회주의 독재 군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낙동강까지 밀려서 수세에 몰렸던 미 8군이 한국군과 함께 반격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 상륙작전에는 성공했는데 서울 수복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약 4만 명의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한편 이 상륙한 10군단 병력은 바로 여기서 원산으로 갔으면 되는데 다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부산 앞바다를 쭉 돌아가지고 원산까지 배로 가서 원산에 상륙작전을 펴려고 했더니 원산에 기뢰가 부설되어 가지고 상당히 발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원산에 상륙하는 게 10월입니다. 10월. 이렇게 상당히 이 인천 상륙작전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비로소 더글라스 메가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6.25에 대해서 나중에 소설을 쓴다면 이것은 나관중이가 쓴 삼국지처럼 재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 이 6.25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주 거물들입니다. 위인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악마적 역할을 한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천사와 악마 여러 가지 얼굴을 한 사람들이 뒤엉켜가지고 한 3년간 너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6.25 때 선을 그었기 때문에 국제공산주의의 팽창이 저지되었고 그 뒤에는 군비경쟁으로 들어가서 한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경제력이 강한 그리고 자유를 아는 서방세계가 이기게 되었다. 6.25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습니다. 이 6.25에 등장한 큰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6.25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승만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이죠. 트루만 대통령 밑에서 전쟁 지도를 한 사람 중에는 딘 애치슨 국방장관, 딘 애치슨 국무장관입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 그리고 마샬 국방장관, 브래들리 합참의장,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그리고 메가더 후임이 되는 리치웨이 장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적 인물입니다. 이 세계적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기도 높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이 맥아더 장군은 당시에 1950년에 70세였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신화적 인물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쟁을 지도한 것이 우리한테 유리했느냐 불리했느냐, 물론 유리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도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프리마돈나의 추락이라는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프리마돈나가 누구냐? 맥아더를 트루만이 그렇게 비꼬면서 불렀습니다. 프리마돈나의 인기, 또 프리마돈나의 아집, 프리마돈나의 오판, 이게 한국전의 이 빛과 그림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 주고 병 준 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25 때 트루만과 맥아더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책에서 많이 다뤄지는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 지금 계속 이 6.25 70주년 기념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맥아더입니다. 우선 맥아더라는 사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맥아더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집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칸소 리틀록에서 태어난 그 아버지 때로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맥아더도 1930년에 육군 참모총장을 한 7년 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절입니다. 맥아더는 1903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93명 중 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육군에서 수석 졸업하면은 제일 먼저 배치되는 데가 이 보병부대가 아닙니다. 공병부대에 배치됩니다. 공병. 그리고 필리핀에 부임을 했습니다. 1904년 그는 필리핀에서 공병장교로 근무를 하던 중에 게릴라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직접 권총을 뽑아가지고 2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도쿄의 미국 대사관에 관해서 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아버지의 부관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아시아 여러 나라를 시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아더는 아시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 무대가 아시아가 됩니다. 아시아. 그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때 맥아더는 일본인에 대해서 매우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래가 아시아와 연관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1914년 멕시코 벨라크루스 침공작전에도 참전을 합니다. 그때 무장마적단의 습격을 받고 총격전을 벌였는데 직접 몇 사람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이 맥아더는 이 개인적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겁 없이 가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1차 세계대전 때는 42사단의 여단장, 잠시 사단장도 했습니다. 참전을 해가지고 1년 이상 독일군을 상대로 혈전을 벌였습니다. 이때부터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맥아더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명문가, 명연설가입니다. 그리고 체육에도 밝은 사람입니다. 스포츠에도. 그러니까 인문적 교양을 갖춘 사람이죠. 예컨대 192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하계 올림픽 열릴 때 미국 올림픽 회장 자격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가서 금메달을 24개나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육군 참모총장을 지내다가 그 다음에 필리핀 총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필리핀 근무를 또 여러 번 하게 됩니다. 필리핀과 일본, 한국이 이 맥아더와 여러 가지로 깊은 인연을 갖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군 상층부에는 맥아더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중시파와 조지 마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중시파가 있었습니다.
메가드의 경력 중에 또 하나 흥미로운 게 1919년부터 3년간 웨스트 포인트의 육군사관학교입니다. 교장이 되었습니다. 이 웨스트 포인트 교장은 아주 명예로운 직책입니다. 여기 교장을 한 분 하면은 육군참모총장 등 합참의장으로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메가드와 또 관계가 있는 분이 있죠. 아이젠하워입니다. 뒤에 대통령이 됐고 유럽에서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이 메가드가 부하로 썼던 사람인데 승진이 매우 늦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만약 태평양 전쟁이 없었으면은 별을 달기가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메가드는 1925년에 최연소 소장이 되어가지고 그때 50세인데 후보 대통령에 의해서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고 7년간 현직에 있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동안에 퇴역 군인들이 저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워싱턴에서 시위를 벌리자 후보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 이를 강제 해산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육군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자 메가드가 면전에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아주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서로 임무를 알아준다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렇게 항명하는 메가드 육군 총장을 계속 썼습니다. 이때 메가드가 연락관으로 선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 소령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소령으로 연락관이니까 항상 연락관 부관 역할을 하면서 바로 옆에서 붙어 다녔습니다. 1937년에 메가드는 퇴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독립을 준비하고 있던 필리핀 연방정부의 고문으로 부임해가지고 필리핀 군대의 창군에 관계하게 됩니다. 이때 데리고 간 사람이 또 누구냐? 승진이 늦었던 영관장교 아이젠하워였습니다. 메가드는 아이젠하워가 아주 직무 능력이 뛰어나고 아주 군인 정신이 바싹 서 있고 정치적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진짜 군인 아이젠하워를 매우 아꼈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메가드의 천재성을 존경하면서도 너무나 정치적이고 이기적이며 쇼맨십을 부리는 데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보는 메가드는 순수한 군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젠하워,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통령은 누가 되었느냐?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되고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메가드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1941년 이제 12월 7일 진주만 일본 연합함대의 진주만 기습이죠. 진주만 기습으로 약 3,000명이 죽는 이런 기습을 계기로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터졌습니다. 바로 메가드는 현역에 복귀를 했는데 미 극동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태평양 전쟁 직전입니다. 직전에 전운이 감돌고 있을 때 직전에 미 극동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지휘 중이었는데 이때 메가드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7일 아침에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이 있었는데 메가드는 상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클라크 등 공군기지에 있던 전투기를 9시간 방치를 했습니다. 다른 데로 띄우지 않고 그 사이에 일본 전투기가 날라와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뜨지도 못하고 그 아까운 폭격기 80여 대가 지상에서 파괴되어가지고 극동군 사령부의 공군 전력이 일순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메가드가 그 뒤에도 범한 여러 실수 중에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1942년 3월 일본군에 포위되어 필리핀 코레기도 섬에 고립되어 있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특명을 내립니다. 메가드는 가족과 함께 초계함을 타고 호주로 가라. 호주로 먼저 빠져나가고 남았던 부대는 결국 일본에 항복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건 뭐 비겁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특명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호주로 가서 남서태평양지구 사령관이 됩니다. 메가드는 호주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복작전을 펴는 거죠. 뉴기니아
그리고 필리핀 수복 작전을 펼칩니다. 이때부터 이 메가드는 언론을 매우 신경 씁니다. 기자들에게 잘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진을 잘 찍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사진을, 메가드가 유명하게 된 게 메가드가 피우는 담배 파이프를 물고 있는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 사진, 또 유명한 사진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을 수복해가지고 상륙하는데 바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접안 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하고 바로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 가지고 물속에서 걸어 나오는 유명한 사진, 이거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기자들을 위해서 메가드가 연출한 사진입니다. 이 두 사진은 그만큼 기자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천재적 연출력을 가진 아주 배우였습니다. 트루만이 그런 메가드를 프리마돈나라고 부른 건 아주 정확하게 부른 거죠. 프리마돈나는 허영심도 있고 오만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오만과 허영심이, 메가드의 오만과 허영심이 결국은 중공군 개입을 부르는, 중공군 개입을 막지 못하는, 그 점에서 아까 메가드는 약 주고 병 준 사람이라는 게 바로 약은 인천상륙작전, 병은 중공군 개입을 불러들이다기보다는 막지 못했다, 이거죠. 프리마돈나, 오만과 허영심, 오만과 허영심이 위대한 인물을 다 몰락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 비극의 중요한 주제고, 이 셰익스피어의 비극에도 그런 소재가 많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메가드가 가장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요사이 보면은 2차 세계대전에 가장 공이 많은 사람을 치면은 첫째는 아이젠하워입니다. 유럽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 그리고 브래들리 같은 사람, 패턴 장군도 유명하죠. 그리고 해군으로서는 니미츠 같은 사람. 그런데 당시에는 리얼타임에서는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메가드였습니다. 메가드. 그것은 언론, 기자들의 호의적인 보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1943년에 7월에 갤럽에서 이 가상 대결을 했어요. 그때 이미 공화당에서는 메가드를 1944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추대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 대결을 붙였더니 루즈벨트 56%, 메가드는 44%의 득표율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농부들 사이에서는 메가드가 58%대 42%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공화당 내 후보 선호도에서는 듀이가 1등, 메가드는 윌키와 2, 3위를 다투었습니다. 이 메가드는 그러나 한 번도 내가 정치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어요. 속에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뭐 추대위원회에 힘을 실어준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3월 미국 여론조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은 응답자의 41%가 메가드를 전쟁의 최고 영웅으로 꼽았습니다. 2등은 아이젠하워 31%, 3등은 패턴, 그리고 마셜 브래들리는 1%씩이었습니다.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일본의 항복을 누가 받느냐? 이 명예로운 바로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드에게 그 역사적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점령군 사령관, 일본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메가드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점령군 사령관은 군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정치인입니다. 총독이죠, 총독.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1945년, 46, 47, 48, 49, 50, 51년까지 해수로는 7년째인데 7년 동안 해수로는 7년째, 실제로 한 6년 동안 메가더가 일본의 총독이었습니다. 일본 천황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는 그 프로세스를 관리한 사람이 메가더였고 그것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계속 고치려고 하는 이 이른바 평화헌법도 메가더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제 처음 부임한 게 1945년 8월 30일인데 선발대와 함께 암살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의 단신으로 일본의 아스기 공항에 착륙합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은 끝까지 싸우고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은 다 할복 자살을 하고 하는 이런 무한투쟁을 하는 일본 속으로 점령군 사령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처칠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가장 용감한 행동이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담대한 사람이니까 거의 단신으로 비행기를 타고 아스기 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조리호 항복 문서 조인식에서 메가더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엄숙한 순간으로부터 피투성이와 학살의 과거에서 벗어나 더 좋은 세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 연설은 3대 연설에 속할 겁니다. 여기 유엔군 사령관에서 해임된 이후에 미국 의회에서 한 연설, 고별 연설이죠.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하는 고별 연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웨스트 포인트에서 한 고별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리주 항복 수용 연설. 이 세 개가 메가더의 3대 연설입니다. 천하 명문입니다. 명문. 아마 직접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메가더가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를 잘 보여주는 게 메가더는 그 호텔에서 도쿄 시내 호텔에 사령부를 차렸는데 천황이 인사를 옵니다. 소와 천황이 와서 바로 옆에 차렷 자세로 천황이 키가 큰 메가더 옆에서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일본 사람의 기를 죽인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천황은 신이었습니다. 신적 존재인 천황이 메가더 옆에서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 걸 딱 보여줌으로써 일본 군국주의의 중심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이제 민주국가의 한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절대적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사진 하나로 보여줌으로써 일본 통치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무사도 정신이 있으니까 딱 싸워서 졌다고 하면은 완전히 굽히고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의 통치가 잘 됐습니다. 메가더도 잘했지만은 메가더를 받아들인 일본 사람들이 아주 슬기롭게 해가지고 일본이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 국가로 나아가는 일본으로서는 일본 역사상 명추유신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메가더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평화헌법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말하자면은 야성을 죽였다 해가지고 어쨌든 평화헌법 폐기하고 우리 군대도 자위대가 아닌 적식 국군 군대 명칭 붙은 그것부터 회복해야 된다 해가지고 벼르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본에서의 개헌 작업은. 이 메가더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트루만이었습니다. 이 트루만은 또 메가더와는 성격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출신도 다르고 메가더는 천하의 엘리트 코스를 달렸고 트루만은 그 뭐 평범한 농부,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의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에는 가지 않고
일찍부터 정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잠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포병대위였습니다. 포병대위. 그리고 이 역사에 관심이 많고 피아노를 잘 쳤죠. 일찍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또 성격이 아주 서민적이고, 그리고 담백하고, 성격이 좀 급하고, 책임은 내가 진다,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눈에는 이 메가드가 그드럼을 피우는 사람으로 보였지 않겠습니까? 쇼 좋아하는 사람. 이 트루만은 쇼를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프리마돈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두 사람이 결국 한국전의 방향을 두고 나중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메가드와 이 트루만 사이의 이 격돌은 미국에서 이 여러 번 책의 소재로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그걸 보면은 트루만이 참 많이 참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루만이 메가드에 대해서 많이 참았고, 메가드는 노골적으로 트루만을 아주 뭡니까? 홀대를 했다 그럴까요? 그런 장면이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가드는 하나님 이외에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데 하나님 이외에는 그 당시에 메가드는 상관으로 인정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정도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부하였으니까, 그리고 트루만을 약간 하대하는 이런 심리 구조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대충 메가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에는 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메가드의 오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